자, 여러분, 5번 지문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기 전에 뭘 또 보고 싶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결과를 중심으로 보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전개되던 글 속에서 당연히 B 때문에 C가 된다로 나오면 결과의 결과니까 주제가 바뀌겠죠. 이거 말고 어떻게 나올 때가 있냐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B 때문에 홍수가 났다.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왔을까를 봤더니 이상기후 현상 때문이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 중간은 그러면 비 때문에 홍수가 나게 된 과정에서 보여주는 중간 논리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 원인이 생긴 원인을 보여줬죠. 이런 거를 원인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인의 원인이 등장을 하게 되면 조금 복잡해지는 면도 있어요. 잘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자, 이렇게 원인의 원인이 등장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뭘 생각해야 되냐. 이때는 지금부터는 다시 B 때문에 생기는 결과로 돌아가는지 아닌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정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다시 그래서 그 B 때문에 홍수가 났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돌아가면 얘가 주제예요. 홍수가 난 이유. 그러니까 원인의 원인처럼 등장했을 때 다시 그 B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로 돌아가면 그때는 홍수가 난 이유가 주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계속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중간 논리로 끝나게 되면 그때는 비가 많이 내린 이유가 주제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다시 한번 중간에 결과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는 원인의 원인이라고 하는 친구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체 그 첫 번째 문장의 원인은 왜 발생했고 왜 생겼는지를 보여준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등장을 했을 때 다시 결과의 결과가 나와서 그 B 때문에 생기는 결과를 다시 보여주면 그냥 첫 번째 문장의 결과가 중심이 되는 글로 끝나는 거고, 만약에 그 원인의 원인에 대한 중간 논리로 글이 끝나게 되면 그때는 비가 온 이유가 주제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기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못된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지 unsafely 한 걸 쓰는 거죠. 확실하지 않은 걸 쓰는 거고, 불안하고 좀 확실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때문에 몇 가지 리스크가 있다. 몇 가지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첫 번째 문장은. 결과 자리에 some risks라고 썼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불특정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불특정 결과이기 때문에 이때는 결과가 제대로 확정된 게 없죠. 이때는 그냥 그냥 소프트웨어가 잘못되면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한 글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 논리는 아마도 논리 추가의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논리 추가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건 소프트웨어가 잘못돼가지고 이런 결과도 있고 이런 결과도 있고 이런 결과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다 중간 논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게 이제 불특정 결과가 되는 특징이고, 여기까지가 그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여기 역시 대절이죠. 이 부분에서 보이시죠? Failure of software. 여기 첫 번째 문장까지 계속 원인이 얘였는데 얘가 지금 is caused by니까요. 얘가 지금 결과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소프트웨어가 잘못되면 몇 가지 리스크가 있다의 중간 논리로 나온 건데, 그 중간에 그 소프트웨어가 잘못되는 게 왜 발생했는지가 나온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원인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잘못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실패하고 잘못되는 건
부적절한 사용 때문에, 액션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이러면 원인의 원인으로 된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글의 주제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잘못된 이유에 대한 글이 되는 거죠. 선생님, 여기 반박이 있는데요. 훌륭한 질문인데, 여러분, 이제부터 저 반박이 돼서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겠지만 확인하면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왜냐면 부적절한 사용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잘못된 거다. 여기서부터 원인의 원인이라고 했죠. 근데 얘를 지금 반박을 했죠. 여러분, 반박에는 뭐가 있죠? 인과관계 반박이 있고 문제점 반박이 있겠죠. 만약에 인과관계 반박이 되면 얘가 아니어도 그래도 소프트웨어는 실패할 수 있었고 이것 때문에 소프트웨어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인과관계 반박이 된다면 역시 소프트웨어가 실패한 이유겠죠. 원인이 달라지는 거고 결과는 똑같으니까 인과관계 반박이 돼도 똑같아요. 글은 주제가. 소프트웨어가 왜 실패했냐. 물론 문제점 반박이 되면 좀 결과가 달라지니까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버티부터 확인할 얘기가 뭐만 있으면 될까요? 그냥 소프트웨어가 실패한 얘기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됐죠? 요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미 많은 경우에 라고 돼 있죠. 인터페이스가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 얘는 인과관계 반박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부터 논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소프트웨어 제조업자들이 주장하기에 소프트웨어가 실패하는 건 사용자들이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거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디자인 설계 자체가 인터페이스가 잘못 설계된 거다. 됐나요? 그것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실패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어차피 인과관계 반박이 되면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그 결과가 생긴 이유 방법이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 바뀌는 건 없죠. 그러니 이 글의 주제는 여전히 소프트웨어가 실패한 이유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이 문장의 뜻도 주제로 되는 소프트웨어 실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 소프트웨어 실패의 진짜 이유는 그럼 소프트웨어 실패가 결과고 걔가 원인이구나. 나머지가 원인이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글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연습했던 거는 바로 이 원인의 원인 나왔을 때 대처법 그리고 두 번째 반박이 돼도 어차피 인과관계 반박이라면 결과는 그대로기 때문에 주제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요 원칙만 머릿속에 잘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저랑은 또 다음 영상에서 보는 걸로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